소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하면 역시 갤럭시 스마트폰이죠. 특히 최근 갤럭시 S25 시리즈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도 정작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아이고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게 바로 스마트폰의 심장,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죠. 모바일 AP,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구매 비용 때문입니다. 판매량은 늘었지만 스마트폰 원가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AP를 외부에서 사오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MX 모바일 경험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많이 파는 것만으로는 웃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삼성전자 MX 사업부가 이런 AP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됐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은 뭔지,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다시 꺼내든 카드, 자체 개발 칩 엑시노스의 중요성이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 여러 자료들의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보고 그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깊이 있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수치부터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숫자를 보면 현실이 더 명확하게 와닿죠.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요. 외부 업체, 주로 퀄컴이나 대만의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로부터 모바일 AP를 구매하는 데 쓴 돈이 무려 7조 7,899억 원에 달합니다. 7조 7,899억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에 한 6조 원 정도 썼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30%, 정확히는 29.2%가 증가한 수치예요. 금액으로는 1년 사이에 그냥 1조 7천억 원을 더 쓴 셈이죠. 이야, 증가율 자체도 놀랍지만 절대적인 액수 증가폭이 정말 상당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AP 매입 비용이 삼성전자 전체 DX 부문, 그러니까 스마트폰뿐 아니라 TV, 가전까지 다 포함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 보여요. 작년 상반기에는 이게 한 17.1%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9.9%,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원자재 비용 부담도 클 텐데 유독 이 AP 비중이 커진다는 건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비용이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MX 네트워크 사업부의 전체 영업이익이 7조 4,740억 원이었어요. 7조 4,740억 원. 네. 그런데 AP 매입 비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7조 7,899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스마트폰이랑 네트워크 장비 팔아서 번 돈보다 AP 사오는데 쓴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물론 회계상 정확히 일치하는 비교는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그래도 정말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 심각하네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삼성전자 MX 사업부가 처한 어려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경쟁자 애플과 비교하면 이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아시다시피 애플은 아이폰의 핵심 칩, 그 A 시리즈 AP를 직접 설계해서 쓰잖아요. 네, 생산은 외부에 맡기지만 설계는 직접 하죠. 애플의 자체 칩 전략, 이게 수익성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결정적입니다. 자체 칩 설계 역량 덕분에 애플은 부품 원가를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높은 수익률로 직결되는 겁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 영업이익률은 보통 30%대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30%대? 네. 반면에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0% 초반대. 자료에 따라 10.1%다, 11.1%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10%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30%대와 10%대. 이 정도 차이라면 단순히 칩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AP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런 높은 이익률 덕분에 애플은 연구 개발에 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 경쟁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높은 마진은 곧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 확보, 그리고 시장 경쟁에서의 유연성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엑시노스라는 자체 개발 AP가 있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여러 이유로 플래그십 모델에서의 비중을 좀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외부 칩, 특히 퀄컴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가 지금의 비용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기간에 AP 매입 비용이 급증했는지 그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퀄컴 칩 사용량이 늘어난 것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일부 지역 모델에 같이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양산 과정에서 수율, 그러니까 분량 없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비율을 기대만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전량 퀄컴 칩을 사용하는 걸로 방향을 튼 거죠. 아, 엑시노스 2500 수율 문제 때문이었군요. 네, 플래그십 모델 전체 물량에 그 비싼 퀄컴 칩이 들어갔으니 비용 증가는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플래그십뿐 아니라 중저가 모델에서도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판매량으로 보면 이쪽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준저가 라인업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나온 갤럭시 A36 모델의 국내형 제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6 3세대 칩이 탑재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직전 모델인 갤럭시 A35에는 삼성의 엑시노스 1380 칩이 사용되었거든요. 이렇게 플래그십부터 볼륨 모델인 중저가 라인업까지 퀄컴 칩 채택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AP 매입 비용 상승을 이끈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퀄컴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핵심 요인이군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모바일 AP 자체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강화되고 더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을 요구하게 되면서 AP 칩 설계가 복잡해지고 생산 단가 자체가 꾸준히 오르는 추세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구매한 AP의 평균 가격은 작년 연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때 약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나 올랐어요? 네, 더 좋은 칩을 쓰려면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성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품 가격 부담도 커지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개별 단가가 비싸져도 판매량이 줄면 총 매입액은 줄어들 수 있는데 삼성은 올해 상반기에 약 1억 1,9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어요. 1억 1,900만 대.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0만 대 늘어난 수치입니다. 판매 호조 역시 총 부품 구매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갤럭시 S25의 퀄컴 스냅드래곤 전량 탑재와 중저가 모델에서의 퀄컴 비중 확대라는 퀄컴 의존도 심화, 그리고 AI 기능 강화 등으로 인한 AP 단가 자체 상승,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AP 매입 비용이 기록적으로 치솟게 된 거군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증가의 연쇄고리를 쭉 따라가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퀄컴 너머에 또 다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실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죠. TSMC입니다. 아, TSMC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실제로 생산하는 회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퀄컴은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패블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설계한 스냅드래곤 같은 고성능 칩의 생산은 대부분 TSMC에 맡깁니다. 특히 갤럭시 S25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은 TSMC가 가진 가장 앞선 기술 중 하나인 3나노 공정 N3E를 사용해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TSMC가 어떻게 삼성의 비용 증가에 숨겨진 동력이 된다는 건가요? 퀄컴이 삼성에 비싸게 파는 게 직접적인 원인 아닌가요? 물론 퀄컴도 이익을 남기죠. 하지만 근본적인 비용 상승 압력은 생산을 담당하는 TSMC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TSMC는 현재 7나노 이하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위를 바탕으로 생산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생산에 사용되는 3나노 공정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가격이 한 장당 18,50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전 주력 공정이던 4나노나 5나노 웨이퍼 가격 약 15,000달러보다 무려 23%나 비싼 가격입니다. 와, 단번에 23% 인상이라니 정말 엄청난 인상률이네요.
기술 난이도가 높아진 탓도 있겠지만 이건 뭐 독점적 지위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TSMC는 최근 3나노를 포함한 주요 첨단 공정 가격을 최대 8%까지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또 올린다고요? 네. 이런 공격적인 가격 정책 덕분에 TSMC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TSMC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49.6%에 달했습니다. 49.6%요. 거의 매출의 절반을 이익으로 남긴다는 거네요. 아까 퀄컴 칩 사업 이익률이 30% 수준, 삼성 MX 사업부 이익률이 10에서 12%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제조업 전체를 통틀어 봐도 정말 이례적인 수준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퀄컴이 삼성전자로부터 높은 칩 가격을 받지만 그 비용 상승분의 상당 부분, 어쩌면 가장 큰 이익은 결국 생선을 독점하고 있는 TSMC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퀄컴의 비용을 지불하고 퀄컴은 다시 TSMC의 생산 비용을 지불하는 이 연쇄 구조 속에서 최종 가격 결정에 TSMC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대만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것까지 현실화되면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정말.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세가 부과된다면 TSMC에서 생산되는 칩의 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 이건 퀄컴을 거쳐 결국 삼성전자 같은 최종 고객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S25 국내 출고가도 동결하고 폴더블 신제품인 Z 폴드 7의 가격 인상 폭도 최소화하는 등 원가 상승 압력을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외부 변수까지 더해지면 수익성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듣고 보니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네요. 스마트폰은 잘 팔리는데 핵심 부품 비용, 특히 그 보이지 않는 TSMC의 영향력 아래 놓인 비용 구조 때문에 이익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결국 엑시노스의 부활뿐이겠군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돌파구로 보입니다. MX 사업부 스스로가 수익선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AP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칩인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죠. 무엇보다 자체 칩이 사용함으로써 얻는 원가 절감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크기 때문입니다. 엑시노스, 사실 이름은 익숙한데 최근 몇 년간 다소 부침을 겪었던 터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를 담당하고 같은 삼성전자 내 파운드리 사업부가 생산을 맡는 그야말로 삼성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모바일 AP 브랜드입니다. 과거에는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도 지역별로 활발하게 탑재되었지만 몇 년 전 특정 모델에서 발열이나 성능 이슈가 좀 불거졌었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플래그십 라인업에서 점차 배제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최근 분기가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되면서 다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엑시노스 2500은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기술인 3나노 GAA,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칩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폴더블 모델 중 상대적으로 성능 요구치가 낮은 플립 모델에 탑재되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삼성의 최신 공정 기술과 설계 역량을 다시 한번 시장에 선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관심은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엑시노스 2600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 이게 바로 내년 초 공개될 갤럭시 S26 시리즈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야심작이죠. 삼성 내부적으로도 이 칩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 파운드리의 차세대 핵심 기술인 2나노 GAA 공정을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AA는 기존의 핀팻 구조보다 한 단계 진화한 트랜지스터 구조로 이론적으로 동일 면적에서 더 높은 성능과 개선된 전력 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이거든요. 삼성은 이 엑시노스 2600 개발에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이토록 주목받는 건가요?
최근에 성능 테스트 결과로 추정되는 자료가 유출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IP 팁스터들을 통해 유출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엑시노스 2600으로 추정되는 칩의 성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처리 성능을 나타내는 3D 마크 점수는 3135점, 그리고 CPU 연산 성능을 보여주는 긱벤치 6 점수는 싱글코어 2810점, 멀티코어 9301점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현재 시장 최고 수준인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 정말요? 네, 물론 벤치마크 점수가 실제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연산 능력 면에서는 경쟁작과 대등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과거 엑시노스가 발목 잡혔던 부분이 단순히 연산 성능 자체보다는 실제 사용 시의 발열 문제나 전력 효율성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관건이겠네요, 정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무리 벤치마크 점수가 높아도 실제 사용 시 과도한 발열로 성능이 막 떨어지거나 배터리가 빨리 단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2나노 GAA 신공정 도입과 더불어 발열 제어 및 전력 효율 최적화 설계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가 엑시노스 2600 성공의 최종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용인 시스템 LSI 사업부 사장은 최근 엑시노스 2600을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스마트폰 개발을 총괄하는 최원준 MX 개발실장 사장 역시 엑시노스 2600에 대한 내부 평가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만약 엑시노스 2600이 성공적으로 개발돼서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다면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어떤 식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올해 S25처럼 전량 퀄컴 칩을 쓰는 일은 피하고 싶을 텐데요. 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는 갤럭시 S26 시리즈의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엑시노스 2600을 전량 탑재하고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모델에는 여전히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하는 이원화 전략입니다. 아, 금나무기를 하는군요. 네, 또는 과거처럼 출시 지역에 따라서 엑시노스 탑재 모델과 스냅드래곤 탑재 모델을 나누는 방식을 다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MX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과 자체 기술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엑시노스의 비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엑시노스의 비중이 다시 늘어난다는 것.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원가 절감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나아가서 반도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엑시노스의 성공적인 부활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타격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MX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은 당연하고 엑시노스를 설계하는 시스템 SSI 사업부와 이걸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자체 플래그십 AP 양산을 통해 최첨단 공정, 즉 2나노 GAA 공정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율을 대회적으로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룹 내 사업부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은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5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 파운드리가 엑시노스 2600 양산을 통해 2나노 GAA 공정의 우수성과 양산 능력을 증명해낸다면 TSMC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이 테슬라로부터 2나노 공정 기반의 차세대 AI 칩 생산 계약을 따내고 또 애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계약했다는 소식 등이 들려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에 대한 외부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은 이러한 흐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다면 퀄컴 같은 패브리스 기업들 입장에서도 TSMC에게만 의존할 필요 없이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환영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건전한 경쟁은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TSMC와 대등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경쟁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한다면 퀄컴을 비롯한 대형 패브리스 업체들은 TSMC와 삼성을 저울질하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생산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곧 AP 가격 혁상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죠. 실제로 최근 퀄컴이 차기작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가칭입니다만 이 칩 개발을 TSMC의 3나노 공정과 삼성의 2나노 공정에서 동시에 진행하면서 양산 파트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아, 정말요? 양쪽에서 동시에요? 네, 이런 경쟁 구도는 장기적으로 AP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이는 결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엑시노스 2600의 어깨가 정말 무겁네요.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 시스템 SI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장, 그리고 TSM이 독주체제의 균열을 내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역할까지 기대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엑시노스 2600의 성공 여부를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죠. 네, 다수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엑시노스 2600이 성능, 수율, 안정성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성공적으로 갤럭시 S26 시리즈에 안착한다면 2026년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고질적인 퀄컴 의존도를 낮추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물론 아직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넘어야 할 기술적 허들이 많고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과실이 크기 때문에 기대감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MX 사업부가 겪고 있는 AP 비용 부담 문제의 현주소부터 그 원인, 그리고 돌파구로 떠오른 엑시노스 전략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주력 제품인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는 기교적 선방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인 모바일 AP를 외부, 주로 퀄컴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급증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퀄컴의 칩 자체 가격 상승뿐 아니라 AP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TSMC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인상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삼성의 가장 중요한 카드가 바로 자체 개발 칩, 엑시노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내년 갤럭시 S26 시리즈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2나노 공정 기반의 엑시노스 2600의 성공적인 개발과 양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은 단순히 MX 사업부의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서 삼성 내부의 반도체 설계, 시스템 LSI 및 생산, 파운더리 부문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TSMC가 독주하고 있는 첨단 파운더리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보다 건강하게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연 삼성의 오랜 수건인 엑시노스의 성공적인 귀환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삼성전자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앞으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분석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